오늘은 DC 방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DC 방전은 DC 전압을 인가해서 방전관 내에 방전을 만드는 방식으로 아주 초기 이 플라스마 역사부터 연구됐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로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여기 이제 장을 하나 넣고 고전압 발생 장치가 있고 전극에다 연결하는데 이제 기체가 절연 파괴가 되기 전에는 절연체예요, 그죠? 절연체니까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겠죠. 흐르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플라스마가 되면 이게 이제 이 절연 파괴가 일어나면서 거의 전도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을 하나 집어넣어서 이 커런트 리미팅, 그러니까 전류를 제한해주는 그런 역할로 그 저항을 맡겨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뭐 0ohm이 되더라도 여기가 예를 들어 1kΩ이면 1kV에 0ohm이 되더라도 1A로 이렇게 맥스 커런트가 제한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 되고, 사실 이제 이 저항 자체가 크면 이 흐르는 커런트에 이 방전관의 이 에노드 쪽의 전압하고 아웃풋 쪽의 전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딩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로딩 효과는 뭐 여러 가지 프로브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럼 DC 자지는 어디 많이 쓰느냐? 지금 반도체 제조에서는 스파터링이 많이 씁니다. 스파터링. 그리고 그 텔이라는 회사에서 이 에처로 이 RI 형태를 만들어 놓고 더블 듀얼 프리퀀시 CCP 구조로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극 DC 전압을 인가해주는, 대개는 이제 다른 데 이제 접지로 되어 있는데 DC 전압을 인가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RF와 DC가 이렇게 DC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텔이란 도쿄 일렉트로닉 도쿄 일렉트론에서 만드는 RI 타입의 애처에 이런 좀 DC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DC 글로우 방전, DC 글로우 방전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캐소드고 여기가 에노드예요. 자, 여기 우리가 형광등 구조, 형광등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거의. 이 워낙 주파수가 아이언 플라즈마 프리퀀시보다 느리고 아이언 일렉트론 플라즈마 프리퀀시보다 느리기 때문에 전 이온조차도 이 형광등 같은 게 60Hz니까 이온조차도 이 교류를 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다 따라 움직이니까 뭐 DC 경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언이나 일렉트론 다이나믹스 측면에서 보면 60Hz 방면은 뭐 DC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파지티브 칼럼, 이제 랭묘가 플라스마를 명칭한 부분은 사실은 이 파지티브 칼럼입니다. 이 부분이 아이온의 밀도하고 전자의 밀도 같은 거진 유추화 상태다 이렇게 명명했던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소드 글로우, 그 다음에 네거티브 글로우, 여기 빨간 부분이 두 번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노드 글로우가 있고 에노드가 있다. 라이트 이미션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 파지티브 컬럼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기 캐소드 글로우 쪽도 꽤 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분포를 보면 포텐셜 분포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전압은 캐소드 전이차, 캐소드 쉬스의 전이차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지티브 칼럼에서 약간의 전이차가 있는데 거의 동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노드의 이제 에너지 요 전압 부분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이제 이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쉬스가 뒤집혀 있는 그런 형태죠. 잘 보면.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전극 재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에노드 쉬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지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스는 일렉트론 시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이온 시스가 되는 거고, 아이온 시스가 되고, 여기는 일렉트론 시스가 됐다. 그러니까 포텐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가속돼서 나가는 거죠. 전자가 가속돼. 이온은 감속,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에노드는, DC 방전에서는, 에노드 시스는 이제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기 극판에서 캐소드에서 2차 전자가 많이 방출되니까 이 커런트 밸런스를 맞추려면 꽤 전자가 나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필드를 보면 필드는 거의 마이너스, 여기는 세다가 여기 약해졌다가 여기 거의 0이에요. 이 필드가 0이 거의 0이다. 근데 완전 0은 아니다. 이게. 거의 0이다. 그 다음에 차지 디스트리뷰션 보면 내 차지가 이 파지티브 컬럼에서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지티브 차지가 어디에 많으냐? 캐소시스에 많겠죠, 그죠? 조금 거의 뭐 있다가 데ን시티 차지 덴시티는 이쪽에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차지 전자는 어디에 많으냐? 이쪽에 갔다가 자 전자의 밀도하고 이온의 밀도가 같은 영역이 어디다? 이 파지티브 컬럼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파지티브 컬럼이 아닌 나머지 영역은 플라스마가 엄밀하게 말하면 코진이 뉴트럴하지 않으니까 플라스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쉬스 같은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야기예요. 자, 스퍼터링에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스퍼터링이 되려면 아연이 굉장히 큰 에너지로 벽을 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타겟 물질이 있으면 그 타겟 물질을 때리면 그 타겟 물질에 있는 원자들이 떨어져 나와서 이 웨이퍼에 정착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려면 아이온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죠? 아이온이 큰 에너지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포텐셜 차, 캐소드의 이 포텐셜 차가 이 수백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온의 이 본딩, 아이온이 아니고 이 타겟의 물질의 이 분자들의 이 본딩 에너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뭐 4, 5볼트 정도 되는데 수백 일렉트론 볼트의 아연이 와가서 이걸 때리면 얘네들이 막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이 웨이퍼에 등착된다. 이게 타겟 머티리얼이. 자, 그러면 주로 타겟은 어디다 둬야겠어요? 캐소드에 둬야겠죠, 그죠? 캐소드에 둬야지 캐소드 쉬스에 가속된 아연이 와서 때린다. 아까 에노드 시스 이야기했는데 이런 구조 잘 활용하면 일렉트론 빔을 에노드로 때리는 거 얘기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아연이 가속되듯이 여기에는 일렉트론이 생긴다. 그래서 일렉트론 빔이 여기서 에노드에서 일렉트론 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빔 에너지는 그렇게 크게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가능하다. 자, IV 이 캐릭터리스틱을 보면 요렇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크 디스차지예요. 타운젠트 디스차지라고 하고 다크 디스차지. 이때 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탁 트랜지션이 딱 넘어오는데 요 영역을 우리가 노멀 글로우다. 그냥 글로우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는 이제 에브노멀 글로우다. 이 차이는 뭐냐면 노멀 글로우에서는 전류는 늘어나는데 전압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DVDI가 0인 거죠. DVDI 거의 무한대네요. 무한대. 그죠? DVDI가 전류는 늘어나는데 전압은 안 바뀐다. 전압은 안 바뀌니까 이제 이런 임피던스가 DIDV가 임피던스죠. 그죠? 임피던스는 0인 그런 상태예요. 6분의 1 임피던스 그런 경우다.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DIDV가 양수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같이 이런 저항 같은 그런 영역이 된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게 에노드가 있고 캐소드가 있다. 그러면 이 초기 글로우에서는
반경관을 다 못 채워야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와서 찾는데 이제 커런트 올려주면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압의 증가 없이 전류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 그러다가 이제 이 전극을 다 채웠어. 슈이스가 이렇게 다 둘러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이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전류가 더 전압은 안 바뀌고 전류가 늘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페이스 차지 리미팅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전류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늘어나야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요 영역은 에브노 글로브 해서 우리가 전류도 늘어나고 전압도 늘어난다. 만약에 컨트롤 배수가 전압이라 그러면 전압을 올려야지 전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비정상 글로우다. 여기서 이제 커런트 더 늘어나면 이제 아크 디스차지로 이제 트랜지션 하는데, 자, 이때 다크에서 글로우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학부 때 배운 같이 2차 전자 세컨더리 일렉트론, 그죠?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어디서 나온 거죠? 캐소드에서 아연이 때리면 이 캐소드에 있는 전자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튀어나오는데 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엄청난 캐소드 전이차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전자가 볼 때는 오르막이지만 여기서는 내리막이에요, 그죠? 엄청난 수백 볼트의 전이차의 내리막이니까 이 전자가 수백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벌크에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을 이온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전자들은 슈퍼 일렉트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오니제이션은 한 놈이 뭐 수십 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이런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전압은 감소하는데 전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런 거예요. 아크에서도.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전자는 당연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이 캐소드가 전류가 많이 나니까 이 캐소드 되게 뜨거워져요. 캐소드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캐소드 물질에 있는 전자들이 뜨거워지면 열 전자들이 또 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속이라고 보통 이람수라는 게 있어요. 금속에 있는 전자가 금속 밖으로 자유전자지만 밖으로 못 나오는 포텐셜을 우리가 이람수다 이렇게 해요. 이람수. 워크 펑션이라고 그래요. 워크 펑션. 이 이람수보다 큰 빛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전자를 Hν, 그러니까 Hν가 이 워크 펑션이 되면 이 빛이 가진 에너지가 Hν예요, 그죠? 빛의 에너지가 전자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그 전자가 이람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면 이제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자유전자들이 뜨거워지면 금속이나 어떤 물질 내에 있는 전자들이 뜨거워지면 얘네들이 이람수보다 더 큰 막스웰 디스트리뷰션 생각하면 온도는 이만큼이어도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애들이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캐소드에서 또 열전자가 튀어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아까는 2차 전자도 있고 이번에 또 열전자까지 또 튀어나와. 그러면 이 캐소드 전이차 때문에 또 각소스돼서 많은 이온화를 시킨다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열전자, 더미 아이오닉 이미션이 있다. 열전자 방출이다. 그래서 전류는 늘어나는데 전압은 감소하는 이런 또 네가티브 임피던스 DIDV가 음수인 여기도 음수죠, 그죠? 여기도 음수고. 자,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는 삐끔친 데는 뭐냐면 히스테리시스가 있다. 갈 때는 일로 가고 반대로 커런트 줄어들면 여기 패스를 따라더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왔다가 전류를 낮추면 또 요 모양 하더라.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스테이블 히스테리시스가 생긴다. 히스테리시스란 말은 이전에 어떤 경로를 밟았느냐에 따라 현재의 경로가 달라지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있다. 자, 이 백큐um 상태에서 우리가 다크 디스차지에서는 이 전이차가 있으면 이 전이차에서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캐소드로 끌면서 이렇게 에너드로 끌면서 가속이 된다. 그럼 이제 이 부딪혀가지고 중성원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전자가 하나 두 개씩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온화되는 걸 우리가 알파 스텝, 알파 프로세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단위 길이당 전자에 의한 아이온의 아이제이션 횟수를 알파라고 이렇게 했고, 또 감마가 뭐였죠? 감마는 2차 전자 방출 계수. 아이온 플럭스의 전자 플럭스가 얼마가 되냐? 2차 전자 방출. 이제 우리가 2차 전자 방출 개수 감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UV나 여기 아이온이 때려가지고 2차 전자가 튀어나온 거지. 2차 전자 플럭스 얘기죠. 뭐 어쨌든 전자가 튀어나오면 캐소드 전차에서 가속이 되겠죠. 그럼 가속이 돼서 무성원자를 때리면 이온은 캐소드로 끌려가고 전자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스텝 와이즈로 이렇게 이온화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개가 16개 되고 그죠? 서로 두 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를 쫙 늘어나는데 이 기하급수 플러스 뭐다? 이 이온이 와가지고 다시 2차 전자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런 기하급수를 또 만드는 거지. 근데 이, 이 2차 전자는 이 이온화된 이온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때린 거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이온화 프로세스가. 단순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면 브렉다운이 안 일어나요. 여기에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이 아이언이 캐소드 때려서 튀어나온 2차 전자, 2차 전자가 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또 이온을 시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렉다운을 만든다. 자, 백큐um 브렉다운 컨디션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캐소드 근처에서 만든 전자들이 이렇게 애노드로 끌려간다고 봅시다. 끌려가면서 이온을 시키겠죠? 자, 이온을 시키면 전자가 지금 한 개가 부딪혀가지고 두 개가 되고 그 두 개가 또 다시 네 개가 되니까 이렇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론 플럭스의 증가량은 이온화, 단위 길이당 이온화 곱하기 전자의 플럭스 곱하기 DG만큼 갔을 때 단위 길이당 이온화니까 이만큼의 이온화량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 요걸 이제 적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Z에서의 일렉트론 플럭스는 캐소드 바로 출발했을 때의 플럭스에다가 익스포넨셜 0에서 알파 G 프라임의 DG 0에서 Z까지의 이온화된 모든 경우를 다 더해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지수함수에 들어간다 이야기예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거의 알파는 거의 상수겠죠? 거의 상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알파 G가 되겠죠? 얘는 그냥 이거의 엑스포넨셜 이거의 알파 G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아이젠션 민 프리패스의 분의 1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지티브 차지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러면 자, 전자가 원래가 이 감마 제로만큼 가다가 감마 이만큼 지금 그죠? 감마 이 G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요 안에 요거에서 요거 뺀 만큼이 요거에서 요거의 차만큼이 또 이온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온의 플럭스는 감마 I 제로 빼기 감마 I D까지 이온화된 일렉트론 플럭스 그죠? 그 양만큼 이렇게 빼주면 될 거다. 그게 이제 전자가 만들어진 플럭스, 만들어진 아이의 플럭스의 차이겠죠, 그죠? 자, 여기에 아이온에서 만들어진 2차 전자 방출 개수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거는 Z 이퀄 0일 때 아이온 플럭스에다 2차 전자 방출 개수 곱하면 이게 나온 2차 전자 방출 개수인데 이게 일렉트론 플럭스죠. 그죠? 자, 우리가 에노드에서의 아이온 플럭스는 0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렇게 하면 요 식에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알파지, 알파지가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게 지금 앞에 이야기한 같이 이게 지금 요약하면 아이언 플럭스 캐서드 아이언 플럭스만큼 때려가지고 2차 전자 튀어나와가지고 그 2차 전자가 쫙 이온화시키고 그 또 그 만들어진 이온들이 또 캐소드라고 또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필드는 우리가 일정하고 일렉트론 드리프트 밸런스도 일정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렉트론 에너지는 일정할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알파를 컨스턴트로 아까 이야기하자. 뭐 대충 컨스턴트로 이야기했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엑스포넨셜 알파 g가 되는 거고, 알파 g인데 사실은 이제 0에서 d까지니까 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걸 로그를 취하면 알파 d는 이렇게 주어진다. 자, 알파는 사실은 이온화 민 프리패스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지, 그죠? 이온화 민 프리패스 분의 1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다가 전기장이 중요하겠지, 그죠? 전기장. 얼마나 가속받느냐, 이거지, 얼마나. 자, 가속받아가지고 평균 민 프리패스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민 프리패스에서 전기장이 그만큼 이동하면 전기장에서 이동한 거리가 뭐예요? 1의 양이죠? 힘이 QE인데 QE에다가 람다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이게 F에다가 길이를 곱한 거 똑같지, 그죠? 그럼 이게 1의 양이야. 1의 양은 모든 운동 에너지죠, 델타 K.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하고 응? 이온화 에너지 정도 되면 이런 일이 잘 일어날 거고 이 얻는 에너지가 작으면 이온화가 안 일어나겠죠? 자, 그게 이제 지수함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지수함수적인 특성을 보이죠, 그죠? 디스트리뷰션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적당히 개수를 전기장 넣고 그 다음 요거는 민 프리패스는 프레셔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B에 P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민 프리패스도 P분의 1이죠. P분의 1이니까 요게 P분의 1, P에 비례하는 거니까 람다분의 1. 그럼 요걸 다시 일로 곱하면 알파분의 P는 엑스포넨셜 이렇게 쓸 수 있다.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이 알파 개수를 대충 실험도 구해보면 대가 이런 리니어한 영역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기 이 뭐야 이런 알파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 알파지, 익스포넨셜 알파 d는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라는 브레이크다운 조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르게 한번 구해보자 이게지. 첫 번째 출발하는 이니셜 일렉트론 플럭스를 감마 이제로라고 그러고 이온화가 일어났으니까 익스포넨셜만큼 이온화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출발한 게 감마 이제로의 익스포넨셜 알파 d고 그러면 그 사이에 만들어진 전 이온의 개수하고 그 사이에 만들어진 이온의 개수 같겠죠, 그죠? 이게 이제 캐소드에서의 일렉트론 아이언 플럭스고 그럼 튀어나오는 2차 전자의 개수는 이만큼이겠지, 그죠? 그래서 감마의 스몰 감마의 라지 감마 이제로 이거다. 그럼 튀어나오는 요게 이제 튀어나오는 일렉트론 플럭스고 요만큼이 증폭이 되겠죠, 그죠? 요만큼 증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온화 알파 스텝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 대봅시다. 첫 번째 이게 나와서 자 캐소드 에노드예요. 에노드에서의 토탈 일렉트론 플럭스 한번 봅시다. 처음에 요게 출발해서 요거죠. 요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튀어나온 아이언 플럭스 때문에 감마만큼의 2차 전자가 나오고 요게 요만큼 증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캐소드에서 처음 튀어나오는 요거에다가 이만큼이 증폭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빼기 요만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그만큼이 만들어진 아이언 플럭스고 거기다 감마를 곱하면 얘가 되겠죠. 자, 곱하기 제곱이 되고 다시 그놈이 이만큼 제곱돼요. 자, 여기 보니까 공비가 뭐죠? 여기서 기하급수 같은데 공비가 감마 1마의 저기 감마의 엑스포넨셜 알파 d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공비야. 이 공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R.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 무한급수죠, 지금. 계속 되니까 1-R의 초항 A죠. 이런 꼴이죠. 그죠? 초항 A죠. 자, 이렇게 되더라. 그럼 뭐, 에노드에서의 일렉트론 플럭스는 이건데, 우리가 이 지수함수로만 증가하면 이건 그냥 다크 디스차죠. 이렇게 늘어나는 커런트 볼테이지. 그죠?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실제 실험하니까 이 브렉다운은 어떤 일이냐면, 뭐 전압 떨어지고 이런 경우라고, 전류는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타운제 연장 생각할 때, 요게 브렉다운 컨디션이 아닌가. 분모 0이 되는 경우가 이게 감마 이거 폭발하는 경우니까 엄청나게 큰 수준을 측가니까. 그래서 똑같은 관계가 또 나온 거 얘기죠. exponential 알파 d 마이너스 1은 감마분의 1이고 이 1을 여기다 더해주면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 exponential 알파 d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식으로 똑같은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브렉다운 볼티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식에서 알파에 대한 그 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V 자리, 전기장의 자리에다가 이제 D분의 V, 전기장 자리에다 이렇게 넣고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브렉다운 볼티지가 이런 형태로 주시더라. 자, 이게 그림을 요약해 보면 이게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PD의 곱의 함수더라. 나머지는 다 상수거든요. 자, PD의 곱의 함수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브렉다운 볼티지가 PD의 곱의 함수더라. 어떤 브렉다운 볼티지는 PD의 함수더라. 이게 파시안의 법칙이에요. 파시안이라는 사람이 기체 방정 실험을 했는데 재밌는 게 급한 간격하고 이걸 쭉 바꿔봤더니 이 내부의 프레시하고 이 급한 간격에 두 개의 곱이 일정하면 브렉다운 볼티지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를 파시안의 사람이 관측을 하고 파시안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타운젠트가 엑스포넨셜 알파 d가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다. 이 관계에서 이 파시안 법칙하고 좀 일치하는 그런 식이 나온 거죠. 자, PD의 함수더라. 그리고 실제 파시안이 이 PD의 곱에 대해서 방전 브렉다운 볼티지 다 구해봤더니 이런 커브가 됐는데 요즘 나온 이 식을 PD에 대해서 그리면 거의 똑같은 이런 커브가 나와요. 미니멈 이런 커브가 나오더라. 자, 가스에 따라 이 미니멈 점은 달라지지만 거의 미니멈이 되는 이런 미니멈 전압이 어떤 특정 PD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 자, 다양한 이 가스와 이 가스에 대해서 이 AB 값들과 이거에 따라 방전전압에 대한 이 커브를 여기서 이제 구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 캐서드 머티리얼 따라도 달라지고, 그거는 이제 2차 전자 방출 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고, 가스에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브렉다운 볼티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43kV. 대충 그냥 한 30kV per cm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중요해요.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kV도 한 요 정도, 뭐, 5cm, 10cm 차이에 30kV 방전이 브렉다운 안 일어나고, 1cm 정도 돼야 된다, 이야기지. 그럼 왜 전기차보다 전기장이 더 중요하냐? 응? 전기차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기차는 1m의 전기차고 2m의 전기차고 0.1m의 전기차고 그죠? 전기장은 0.1m의 그 전기차고 훨씬 더 큰 전기장이에요. 그죠? 전기장은 힘을 준단 말이지.
하재적 입자에다가 힘을 주고 그게 이동 거리가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전이차는 같더라도 전기장이 작으면 작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적게 얻는 거고 같은 거리가 같더라도 전기장이 커야지 가속 운동을 하고 또 이동 거리가 같은 이동 거리를 갖더라도 더 큰 운동 에너지가 갖기 때문에 더 많은 이온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더 잘 이온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30kV per cm다. 여러분들 이 어떤 안테나를 구성하거나 전극을 구성했는데 특히 파워를 크게 쓰게 되면 이 매처에 들어가 있는 커패스터, 이 커패스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전선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간격이 예를 들어서 한 5mm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5mm에 15kV다. 그러면 0.5mm니까 0.5cm죠. 그죠? 30kg.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킹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평평판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D분의 E는 D분의 V지만 만약에 이쪽이 접점이야. 이렇게 뾰족하다. 뾰족한데 이렇게 평판으로 이렇게 메탈하고 연결되면 이 등전이면을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훨씬 이 부분이 전기장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같은 거리를 간 요 간격보다. 그럼 요게 우리가 D분의 1이라는 이식을 써가지고 여기에 이런 전기장, 그러니까 센티당 30kV 전기장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뾰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날카로운 부분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전기장이 여기 굉장히 집속돼 있으니까. 그죠? 요 근처에서 전기가 급격히 이루어져, 전이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뾰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낮은 전압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쉽게 큰 전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걸 꼭 명심하고 있어요. 자, DC 방전의 어떤 구조 중에 반도체에서 많이 쓰는 구조가 이런 이제 obstructed DC 디스차지.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구조를 안 만들고 훨씬 이 에노드와 이 캐소드의 거리를 확 줄여 놓은 거예요. 자, 아까 이 파셴 미니멈, 파셴 커브의 파셴 이 전이차 브렉다운 전압이 최저가 되는 요점 우리가 파셴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이 파션 미니멈이 되는 그 D, D라고 합시다. 어떤 P가 있으면 PD. 이 D보다 우리가 더 짧게 하면, 더 좁게 하는 거죠. 이번 관계를 좁게 하면, 우리가, 이 브렉다운 볼테이지는 설사 올라가더라도, 캐소드 전압은 파션 미니멈 전압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그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된다. 이제 요런 어떤 간격에서 우리 하는 거를 obstructed discharge라고 그러고, 이 경우에는 positive 칼럼이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긴다. 대신에 이 캐소드 쪽에 전이차를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이온을 엑셀러레이션 시키고, 그래서 이제 스파트링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에칭, 특히 에칭 쪽에 이런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그런 건 없는 거죠. 지금 뭐지 파지티브 칼럼이 뭐 캐소드 뭐 패러데이 암분이 이런 것들은 없고 이렇게 그냥 포텐셜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저 CCP 구조 비슷한데 이제 DC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이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퍼터링이나 초기에 DC 애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로 사용됐다. 또 오브스트럭티드라는 거는 이제 이게 막혔다는 뜻도 있고 뭐 금지된 뭐 이런 의미도 있죠, 그죠? 그래서 다 잘라낸 거,
이제 DC 방전의 그 큰 넓이에서 앞쭉 잘라가지고 막아버린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할로우 캐소드라는 거는 열전자 방출을 잘 시켜가지고 일렉트론 빔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 할로우 캐소드 형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캐소드의 면적을 키우고 에노드가 이제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슈이스가 이렇게 요 안에 플라즈마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튀어나온 아이언을 때리면 이 전자 이렇게 들어오고 이 슈이스에 또 갇히겠죠, 그죠? 이렇게 갇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캐소드 면적이 이렇게 넓으면서 이 슈이스에 아이언하고 전자가 이렇게 잘 갇히는, 특히 전자가 잘 갇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빔도 나오고. 자, 보통 오퍼레이션 프레셔가 0.1 토로에서 한 10 토로 정도 되고, 커런트 덴시티는 한 0.01에서 한 1 암페어 per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 된다. 반지름이 지름이 한 1cm 이하로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이제 레이저 만들 때, 레이저를 만들려면, 어쨌든 이제 빛을 만들어야 되니까, 빛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펌필레이션 시켜야 되니까, 이런 용도로 이제 할로우 캐소드 디스차지를 쓰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래너 매그네트론. 자, 아까 스파터링 구조로 이렇게 캐소드, 에노드 놓고, 이 캐소드 전이철 때문에 아이언이 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캐소드 물질이 알루미늄이다. 그럼 알루미늄이 원자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에노드 서브스트레이트에 지금 이렇게 툭툭툭 붙는 거죠. 이렇게 이제 증착이 되는 건데, 이게 증착이 잘 되고, 정착된 물질의 퓨리티가 올라가려면 그리고 증착 속도, 스파터링 레이트도 올리려면 이 프레셔는 낮아져야겠죠, 그죠? 프레셔는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덴시티는 올라야지 아이언이 많이 때려가지고 스파터링이 잘 되겠죠. 근데 프레셔가 낮아지면 덴시티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죠? 왜 그래요? 아이언의 일렉트론 민 프리패스가 길어지니까, 그죠? 저기 이온화가 잘 안 되고 나와버리는 거죠, DC 같은 경우에. 근데 충분히 압력을 떨어뜨리는데도 이 DC로 방전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매그네틱 필드를 넣는 거예요. 매그네틱 필드로 이런 구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매그네틱 필드를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이동 거리를 보세요. 이동 거리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민 프리패스가 예를 들어서 1ml에 10ml에 6cm라고 봅시다. 만약에 이 간격이 6cm면 나가버리겠죠? 여기 있는 전자가 쑥 나가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6cm만큼 되더라도 이건 전자의 궤적이 이렇게 되니까 요 안에 이 자기장을 따라오니까 못 나가죠. 6cm만큼 가더라도 6cm만큼 돌더라도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돌다가 이온화시키고 이온화시키는데 필드 라인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더 낮은 압력을 만들더라도 자기장에 의해서 이 아이언이 일렉트론이 잡혀가지고 이온화도 효과적으로 잘 일어나고 내부에서 그러면 여기 맞은 아이언도 여기를 때리겠죠. 때리면 뉴트럴은 스파터링 된 물질, 타겟 물질들은 전하를 안 띄니까 그냥 이대로 내려와서 증착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DC 매그네틱 필드를 이용해 가지고 2차 전자와 전자들을 컨파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구조를 알루미늄, 카파, 타이타늄, 금 이런 도금에 많이 쓰고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제 플라스마 전자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 이쪽에 이 타겟 물질이 많이 스파터링이 되겠죠, 그죠? 여기 이 부분이 스파터링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마그네트를 또 옮겨요,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여주면 대페이지 닿아서 여기가 또 애칭이 됐다가 이쪽에 애칭이 많이 됐다가 저기 스파터링이 많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흔들어준다. 그래서 무브블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균일하게 타겟이 스퍼트링 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도 설계되어 있다. 대개는 이제 금속, 메탈을 증착을 이런 매그네틱 스포터 이용해가지고 DC 방전이죠. 이제 이런 걸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이 워낙 패턴 사이즈도 작아지고 홀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스퍼터링으로 이게 들어가려면 원자들이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넓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뭐 막질의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좁아지면 좁을수록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메탈 ALD, 메탈 어토믹 레이어 디파지션 이런 방법들이 반도체에서 적용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은 뭐 매그네틱 스포터 배선을 많이 쓰고 반도체에서는 이제 이런 메탈 ALD를 쓰는 움직임도 있다. 자, 숙제는 연습 문제 14의 1, 14의 2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세요.